박 대통령을 엮으려는 더러운 개수작, 우종찬 기자가 정리한 김한수의 태블릿. 검찰과 떡검이 박 대통령을 엮으려 했던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도움을 받기 위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했다는 뇌물 관계, 그리고 고영태, 이성한 등이 짜고 친 고스톱판이었던 미르재단과 K스포츠,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재단의 돈을 삼키려고 최순실을 시켜 재단을 설립했다며 경제공동체라는 신생어를 만든 사건이다. 박 대통령을 최순실, 정유라 승마지원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뇌물 관계를 엮으려 했던 구조는 얼마 전 20만 페이지 공소장 분량 속에 잠자고 있던 5페이지 분량의 진재수 자술서가 공개되면서 승마협회 전 전무 박원호의 일방적 주장으로 공소장을 만든 내용들이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근 박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박원호는 변호사의 반론에 그동안 언론과 미디어 그리고 측근들에게 했던 말을 부인하는 증언을 하면서 검찰은 급기야 공소장을 변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주식 사기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및 인천세관 인사 개입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수감 생활하는 고영태, K스포츠와 미르재단을 오가며 재단을 좌지우지하며 삼키려고 했던 범죄 모의가 담긴 이성한의 녹취록이 발견되었음에도 검찰이 고영태 일당 범죄 모의 혐의가 담겨있는 녹취록을 아직도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가운데 고영태 일당들의 주장만으로 K스포츠와 미르재단을 박 대통령과 최순실 경제공동체로 엮으려는 검찰의 시도 역시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최순실 태블릿 개통죄로 알려진 김한수 청와대 전 행정관이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나라의 TV는 작년부터 최순실 태블릿이 김한수 청와대 전 행정관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월간 조선에서 입수한 검찰에서의 김한수 1차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태블릿 PC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최근까지 계속 개통 상태였고, 마레이 컴퍼니 주식회사에서는 진술인이 퇴산 후에도 계속 요금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도 까맣게 잊고 있어서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회사에서 제게 해지 요청을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현재 마레이 컴퍼니 주식회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저는 계속 문구류 납품업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 태블릿 PC 문제가 나가기 전에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현재 대표인 김성태에게 전화로 태블릿을 언제 해지한 것이냐 통신사에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김성태가 확인 후 하는 말이 통신사에 알아보았더니 전화번호를 말해야 알려줄 수 있다는데 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 태블릿 PC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라 결국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자 전화번호를 몰라서 해지 못했다는 김한수의 진술에 의심이 나며 요금 나가는 계좌에 전화번호가 찍힌다는 제보가 이어졌더랬습니다. 여기서 김한수라는 인물에 대해 태블릿 사건 경위 위주로 좀 더 알아보고 갈게요. 김한수는 2003년 아동용 문구를 이마트 납품하는 마레이 컴퍼니 회사 재직했고 이때 최순실의 조카 이병헌으로부터 서울 쌍문고 동기생인 김한수를 최순실에게 소개했다. 2003년 이춘상 보좌관이 주도한 젊은 사람 소통을 위한 자리에 이병헌 소개로 김한수가 한 차례 참석.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대표 경선 시 이춘상 보좌관의 요청으로 김한수는 싸이월드로 소통 아이디어 제공. 2012년 이춘상 보좌관 소개로 대선 캠프에 합류. 최순실 태블릿의 실질적인 개통자였던 김한수는 그동안 검찰 조사 2회 정도만 받고 주소지 불명확 등의 사유로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재판이 열리는 2017년 9월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제부터 태블릿 관련 김한수의 재판 증언을 우종찬 기자의 입을 통해 그 내용 영상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은 그 태블릿 PC가 지금 있는데 예. 그게 김한수가 이제 개통을 해줬다고 마레이 컴퍼니가. 예. 그래서 그 태블릿 PC가 JTBC 주장으로는 이제 최순실 거라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 태블릿 PC가 누구 소유인지
그런 김한수와 어떻게 엮여 있는지 예, 예. 그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이 태블릿 PC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개통자, 예. 개통한 업체는 마레이 컴퍼니가 맞습니다. 그거까지는 JTBC가 확인됐죠. 말을 했죠. 예, 마레이 컴퍼니 맞고 예. 그리고 개통한 사람도 김한수가 맞습니다. 김한수가. 그 내용은 아직 화제가 안 됐던 건데. 예. 이게 검찰 조서입니다. 예. 검찰 조서에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해가지고 신규 계약서입니다. 예. 제일 끝에 보세요. 김한수 사인. 예, 예. 김한수가 개통했습니다. 김한수가 지금까지 요금을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 2012년 6월 22일 예. 오후 낮 12시 5분에 이게 개통이 됩니다. 예, 예. 요 태블릿 PC는 이메일을 받기 위해 가지고 예. 이 소위 통신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개통 일자가 바로 뜨죠. 그렇죠. 그래서 예. 검찰에서 딱 조사를 하니까 예. 2012년 6월 20일 예. 낮 12시 5분에 이건 개통됐다 예. 하는 게 이게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김한수가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개통자가 있고 검찰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왜 아, JTBC가 그러면- 최순실 거라고 얘기했을 때 예, 예. 그럼 개통을 하고 난 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갔느냐 물어볼 예,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게. 예. 그래서 김한수 이야기가 뭐냐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 이춘상 보좌관이 자 우리가 이동하면서 뭐 좀 볼 수 있는 큰 게 뭐 없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대통령 선거니까 지방 유세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본부에서 지방 쪽으로 예. 소위 지방 유세 연설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날올 거 아닙니까? 그걸 뭐 팩스로 보내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메일로 받아보고 그걸 소위 켜가지고 고칠 수 있는 그게 없느냐. 이게 문제의 태블릿 PC입니다. 이게 예. 이 정도 크기예요. 이게 삼성에서 김한수가 구입한 거하고 동종 모델입니다. 예, 예. 이 모델을 이영재 변호사가 네. 구했습니다. 이걸 예.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들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화면이 크다 보니까 여기 연설문으로 다 고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이래 했는데 그러면은 자 이춘상 보좌관한테 언제 줬느냐? 예. 그럼 개통한 사람 줬을 거 아닙니까? 언제 예. 줬느냐? 예. 기억이 안 난다예요. 기억이 안 난다. 자, 아니 대충 뭐 대선 직전에 뭐 줬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에 줬습니다. 그런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검찰이 예. 더 묻지도 안 합니다. 그리고 묻지도 안 하고 그러면 자 줬는데 예. 이춘상 보좌관은 대선 전에 네. 2012년 12월 2일 날 예. 유세 현장을 가다가 예.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예, 예. 자 그럼 이춘상 보좌관이 사망한 이후에 이 태블릿이 회수했느냐? 예. 그리고 그럼 이제 쓸 사람이 없으니까 자 계약 해지하고 그리고 요금 안 내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상식적인 절차인데요. 상식적이죠. 예. 바빠서 몰랐다는 거예요. 바빠서 이거 해야 되는 줄도 몰랐고 거기까지도 뭐 가능하다고 예, 하자고요. 예. 하고 그리고 이 태블릿 PC 요금 예. 이 요금을 그러면 개통했던 그 시점에는 마레이 컴퍼니라는 회사가 내고 네. 김한수가 소위 청와대로 이제 들어가면서는 김한수 개인 명의로 냅니다. 신한카드로 아하. 개인 카드로 내는데 이게 태블릿 PC 이게 터져가지고 참 전 국민들이 참 놀래가 있을 때 놀라고 있을 예. 그 무렵 예. 2016년 10월 그 무렵에도 김한수가 요금 냈습니다. 이게 다 확인이 됩니다. 냈고 자 그래서 법정에서 그거 물어봤죠. 지금도 내고 있느냐?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요. 지금도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스마트폰이든 예. 태블릿 PC든 예. 어떤 차명폰을 쓰든 대포폰을 쓰든 예. 돈을 내는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 소유자를 밝힐 때 제일 먼저 언급했어야 되는 사람이 요금을 누가 내고 있다.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 부분 전혀 언급 안 돼 있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JTBC가 예. 이게 최순실 거라고 주장하는 그 정황 증거들은 믿을 만한 겁니까? 예. JTBC의 그 보도를 보면은 예. 소위 몇 가지 뭐, 근거가 있죠. 아니요. 그걸 보면은 제일 끝부분에 이제 손석희 앵커 그거 나가는데 예. 이게 그래 이 태블릿 PC를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는 거는 우리가 단정을 못 짓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고쳤다는 것도 우리 단정을 못 짓습니다. 예. 그러나 드레스덴 연설문에 30군데에 걸쳐가지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수정한 걸로 보이고 예. 드레스덴 연설을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발표하기 전에 하루 전에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했을 개연성이 높다 하면서 뉘앙스를 그렇죠. 최순실 씨가 이걸 수정했고
연설문 발표 전에 받고 예. 하는 이런 뉘앙스가 확 풍기지. 그렇죠. 최순실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를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한수의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죠. 김한수 자체도 예. 딱 2번 조사받았습니다. 예. 저도 태블릿 PC 나온 이후에 김한수를 엄청나게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때 당시에 사실은 저희 미디어지 변희재 대표도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도 김한수는 뭐 JTBC에 뭐 정보를 준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했는데, 예. 지금 그 당시에 태블릿 PC 난리가 날 때 SBS에서 예. 이런 보도를 하거든요. 예. 자, 개통 일자가 2012년 6월 20일 예. 낮 12시 5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 개통 일자 보면 막 최순실 사진도 막 찍혀 있어요. 예. 그거 보고는 그리고 6월 23일이 최순실 씨 생일입니다. 예. 그래, 그걸 갖다 놓고, 이거는 김한수가 생일 선물로 줬다 해요. 이춘상도 빠지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질문에 나왔죠. 네. SBS에서 이렇게 보도했는데, 그 사실이냐니까, 저는 검찰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순실 생일 선물로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SBS는 정정 보도해야죠. 해야죠. 이건 보도 잘못했다고 해야죠. 네. 그런 그건데, 그러면은, 이 태블릿 PC가, 그래, 이춘상한테는, 자, 준 걸 인정을 해요. 예. 언제 준지는 모른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최순실한테 갔느냐? 예. 그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갔느냐? 예. 자, 그래서 물어보죠, 변호사가. 예. 그러면은, 이춘상 보좌관으로부터 이 받은 태블릿 PC를 최순실한테 주었다는 말을 들었느냐? 예. 말 안 들었다. 그러면 이게 최순실한테 간 걸 어떻게 하느냐? 봤다 그랬죠? 예. 2012년 6월 예. 달에 개통을 하고, 예. 그리고 가을경이에요. 예. 날짜도 잘 안 나옵니다. 가을경에 이춘상 보좌관이 압구정동에 있는 중국 식당에서 예. 이 최순실 씨를 만나는데, 그때 자기도 따라갔다. 네. 그러니까 그때 이춘상 보좌관이 최순실 씨한테 자기를 병원이 친구입니다. 네네. 아까 이병헌이 예. 친구입니다. 그래 인사했다. 그럼 그런 인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럼 이분은 또 누구다? 병원이 이모 누구다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말은 또 못 들은 거고 자기는. 그리고 그리고는 이춘상 보좌관 너는 따로 가서 밥을 먹어라. 걔가 밥을 먹고 헤어질 때 보니까 이거를 이춘상 보좌관이 최순실 가방에 넣어주더라는 예.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내가 개통해 준 거랑 비슷하게 생겼다. 아니 그러니까 흰색이었다. 예, 흰색 태블릿 흰색이었다. 그래서 그 흰색 태블릿 예. PC가 당신이 개통해 주는 게 맞느냐 예. 물어봤죠. 예. 그렇게 추롤이 된다는 거지 확실하게 대답도 못하고 아. 그냥 하얀 이 보십시오. 하얀색 아닙니까? 이 하얀색 태블릿 PC를 최순실 가방에 넣어주는 걸 봤다는 건데 그것도 제가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김한수가 예. 사실은 그때 한창 청문회 할 때 예. 증인 채택돼가지고 그 국회에서 네. 부르고 그랬거든요. 예. 그때도 뭐 주소 불명이라고 해서 안 나왔죠. 출석도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와서 한다는 증언이 그렇게 참 그리고 더 예. 재미나는 게, 자, 김한수, 이게 제가 일부러 들고 왔습니다. 이게 진술조서입니다. 예. 김한수가 검찰에 받은 게 한 번, 이 두 번을 받았습니다. 받은 시간이 한 6시간 받았어요. 예. 진술을 쫙 보면. 예, 예. 그런데 이 두 번째 받은 거는 12페이지입니다. 네. 별 내용이 없어요. 자, 처음에 받은 거는 19페이지입니다. 이게 언제 한 거죠? 이게 요거는 2017년 1월 4일 날짜였죠. 2017년 1월 4일 날 조사받았다. 예. 요거는 2016년 10월 29일 받았다. 이건 초기네요. 아니, 초기에 예. 받았는데, 예. 자, 여기에 보면은, 자,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거냐? 예. 하는 질문 없어요. 그리고 대답도 안 합니다. 안 하고. 하하. 그럼 무슨 말이 하나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검찰에 받은데, 여기에 보면 참 재미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표현을 왔습니다. 자, 진술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 자, 검찰 조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진술인은 김한수예요. 잠시 망설이다가 네. 검사에게 추가로 진술할 것이 있다고 말하다. 그러면서 검사가 묻습니다. 추가로 진술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최순실은 제가 태블릿 PC를 만들어주고 요금도 대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느냐? 검사가 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느냐? 예. 그러니까 이야기 딱 그거예요. 2013년 1월. 네. 그래, 2013년 1월이 뭐냐면은, 소위 이제 김한수 씨가 마레 컴퍼니를 그만두고 청와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네. 그 무렵입니다. 네. 그 무렵에 이제
소위 병원의 이모라는 여자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예. 인수위 들어가는 게 좋겠다. 네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기한테 하더라. 그러면서 태블릿 PC 너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가 만들어 주었다면서 딱 요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날 법정 바로 물었어요. 그러면 당연하죠. 이런 건 검증을 최순실 씨가 그럼 예. 이걸 이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거를 당신 보았느냐? 예. 그럼 못 봤다. 그러면 최순실로부터 또는 이병헌 친구로부터 너 이모가 이거를 뭐 쓰고 있는지 그런 거 확인했느냐? 그것도 안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와가지고 그것도 안 했고 그러면은 최순실 씨가 이 태블릿 PC를 소위 사용했다는 근거가 뭐냐? 그 예. 법정에서 지금 나왔죠. 뭐냐? 네, 그러니까 네, 2013년 1월 달에 너가 태블릿 PC를 만들어 주었다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고 예. 그 이후 2016년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아하 저 말은 내가 만들어준 것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 참 내한테 고마워하고 자기가 섰다는 게 심정적으로 추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예요. 본 것도 아니고 예. 이춘상 보좌관으로부터 소위 말해서 최순실한테 줬다는 말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추측 그것도 보도 이후에 그러면서 김한수 정원의 재미라는 게 자, 여기서 확실히 하고 싶은 거는 이 발언을 했다는 거 최순실 씨는 부정을 했죠. 전혀 그 말을 없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진술서 줘서 제일 끝무렵에 예. 잠시 머뭇대다가 근데 저도 예. 경찰 가서 조사를 많이 받아봤지만 예. 검찰 조사에 중간에 이런 소설 전환하는 식의 이런 진술 문답이 아니고 중간에 예. 끼어들어서 이때 진술이는 이런 표현들 이게 처음 봅니다. 예. 이런 그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그렇다면은 자 김한수가 개통했고 김한수가 요금도 냈고 하는 거 예. 확인됐는데 네네. 그럼 과연 태블릿 PC가 예. 누가 썼느냐 진짜 네. 최순실가 썼느냐 안 썼느냐 자 이게 뭐냐 이게 검찰에서 제출한 포렌식 자료입니다 이게 네. 이만큼 이게 한 700페이지 정도 700페이지. 되죠? 예. 그리고 이게 이경재 변호사한테 준 포렌식 자료입니다. 이게 예. 177페이지입니다. 예. 이 정도 자료가 있습니다. 예.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약간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 분석을 해보니까 자 여기에 이 태블릿 PC의 문서 파일, 네. 문서 파일이 272개가 들어있어요. 예. 그리고 포렌식의 강점은 뭐냐?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 복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있는 거는 네. 딱 보이니까 그 272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서 파일을 제가 시기별로 분류를 해봤어요. 예. 자, 대통령 선거 전, 당선되고 인수위 시절, 예. 그리고 취임 이후 그렇죠. 딱 분류를 해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취임 이후 파일이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취임 이후 파일도 문제가 되지만 예, 예. 정호성 공소장에 예. 심정거도 있어요. 예, 예. 심정거도 네네. 중국 특사라 파견해가지고 한 것도 있어요. 예, 예. 그 취임 전에 있었던 거. 그것도 예, 예. 공무상 기밀로 좀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그 270여 개 중에 어떤 게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272개 중에 예. 소위 말해가 JTBC 보도는 예. 이 중에서 소위 딱 그 공무상 기밀, 공무상 비밀 누설에 걸리는 부분은 소위 말해가 걸리는 부분이면서 취임 이후에 네. 취임 이후에 이 태블릿 PC 속에 들어있는 문건은 딱 세 건입니다. 취임 이후에 들어있는 문건은 뭐냐? 네. 2013년 7월 23일 했던 강원도 업무보고 네. 그때 JTBC 보도할 때 나옵니다. 강원도 예, 업무보고도 나옵니다. 예. 봤다. 다음에 제32회 국무회의 말씀 자료 그게 네. 2013년 7월 23일입니다. 네. 그 다음이 국무회의 말씀 자료 2013년 8월 5일 딱 세 건이 들어있고 드레스덴은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드레스덴 그 연설문을 최순실이 고쳐줬다고 해서 그렇죠. 국민들이 그래서- 예. 그 여론이 분노를 했던 건데 예. 그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서 파일들 전부 이름이 있습니다. 쫙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예. 유경수 여사 제38주기 추식 인사 말씀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태블릿 예. PC 속에 예. 2012년 8월 15일 네. 그리고 제목, 날짜 네. 그리고 1일차 대전역 유세 2012년 11월 27일 예. 날짜하고 제목가 쫙 들어있는데 네. 드레스덴 연설문은 이름도 없고 다만 그 시점에 네. 2014년 3월 27일 시점에 파일이 들어온 게 있다 그거지 이게 외부에서 파일이 그 주입된 부분, 건가요? 그 부분은 앞으로 예. 규명될 부분입니다. 그게 드레스덴 연설문의 표시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없고 자, 이 문서 파일이 제가 272개를 했는데 네.
이 문서 파일이 왜 이래 많으냐. 네, 이 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 예, 예.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는 소위 말해가지고 몇 개 안 되고, 예. 나머지는 1안, 2안, 3안, 4안 해가지고 막 수정한 게 있다 보니까 제목으로 따지면 30개고, 예. 개수로 따지면 272개지만은 제목으로 따지면 30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자, JTBC는 소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했던 거, 이거 싹 다 빼버린 거예요. 싹 다 빼버리고 강원도 업무 보고, 예. 국무회의 말씀 자료, 예, 예, 예. 이거 딱 보도하면서 이 태블릿 PC 속에 200여 건의, 200여 건의 국가 기밀이 들어있다. 예. 예. 엄청나게 부풀린 거예요. 예. 예. 그런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진 파일인데, 예. 사진 파일을 조금 더 말씀드리지만, 예. 사진 파일을 또 보면은, 이거는 최순실 씨가 쓴 게 아니고, 예. 30대, 소위 어린애를 두고 있는, 그리고 소위 IT 분야 전문가가, 네. 그리고 언론에 종사하는 네. 이 사람이 썼다는 흔적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 태블릿 PC 문제는 네.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 이게 탄핵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들 그렇게 놀라게 한 JTBC가 예. 입수 경위부터 해가지고 예.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왜 30군데 붉은 글씨, 예. 붉은 글씨 없습니다. 예. 여기 포렌식 자료에. 그럼 왜 그런 소위 말 허위 보도, 예. 왜 그런 조작 보도를 하게 됐는지 예. 그 해답은 JTBC가 해야 되고 네. 그날 김한수 정일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변호사 마지막으로 질문한 게 있습니다. 뭘 물었냐? JTBC 관계예요. 쉽게 말해서 예. 정의는 홍석현 회장의 아들 홍정도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네. 김한수가 약간 망설이다가 모릅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저도 기자로서 취재를 쫙 해보니까 예. 김한수하고 홍정도 씨가 어울린 그런 흔적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아직 확정은 못했지만은 예. 그 부분도 앞으로 밝혀야 될 부분이고 예. 그리고 이 태블릿 PC가 유통경로, 예. JTBC로 간 유통경로를 보면은 김한수, 장시호입니다. 장시호. 장시호. 예, 장시호는 예. 소위 이병헌 씨하고 바로 2살 아래 사촌 동생입니다. 네. 김한수하고 이병헌 씨 만날 때 장시호 같이 어울렸습니다. 네네. 그거는 김한수도 인정을 합니다. 장시호도 안다. 예. 그래서 김한수, 장시호, 고영태, 네. 그리고 JTBC. 지금 유통경로는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도 사기 탄핵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박 대통령과 삼성 뇌물 사건을 만든 핵심 증인 승마협회 전 전무 박원호 2차 재판 증인 출석 관련 내용을 분석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